여러분 안녕. 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디딤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정도 2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제주 알젠이라는 여러분들 교과서 다 받으셨죠? 이 제주 알젠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는 4.3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일 모레 가는 현장 체험학습에 4.3 평화공원 갈 거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뭐 좀 마시겠습니다. 뭐 마실 거냐면 여기 보이면 시그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컵에다 비울 건데 이렇게 해서 소리가 좀 들릴 건가? 자,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하고 목이 말라서 한번 다시 마실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이거 교과서 몇 페이지냐? 122쪽입니다. 122쪽. 자, 학습 목표에 보시면 제주의 4.3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제주의 항일운동 보시면, 자, 당연히 일제가 강점기 때는 제주도 침략했겠죠. 일제 강점기 여러분들 다 알죠? 자, 일제 강점기 제주의 행정구역은 제주도로 개편이 되었고, 제주인 도사가 행정권과 경찰권을 장악했다. 일제는 각 면마다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제주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했고, 도사가 해녀조합, 축산조합 등 각종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이 도사가 자기 멋대로 다 해먹었다는 얘기죠. 행정권, 경찰권, 경제적 영향력. 자, 그리고 나서 일제는 제주의 경제를 침탈하고 자원을 수탈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일제는 많은 제주인을 강제 동원하여 군용도로, 진지동굴, 비행기 경납고, 탄약고 등을 건설하며 제주를 군사기지, 제주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군사기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도 여기 나와 있죠. 나중에 PPT 자료로 보여드릴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제주를 방패의 마기로 삼은 일제의 결치로 작전이란 작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결치로 작전인데 이게 제주죠. 이게 자, 태평양 전쟁 막바지 패전을 거듭하는 일제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결호 작전을 세웠다. 이는 7개의 전선을 설정했는데 마지막 방어 전선인 결치로는 제주도와 한반도인 남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결치로 작전에 의해 제주도는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전장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뭘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본이 방어선을 설치한 겁니다. 그 방어선의 마지막이 여기 있는 결치로 작전, 제주도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럼 미군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주도를 거점 삼아버리면 안 되니까 요게 각종 군사기지, 아까 말했던 탄약고, 비행기 경납고, 진지동굴 이런 거 설치해서 미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했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결지로 작전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다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4.3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그렇죠. 12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사진을 이렇게 옮길게요. 자,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광복 직후 제주,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죠. 자, 일본군이 또 항복했죠. 광복하면서. 그러면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 미 군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광복 이후부터 48년까지 약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 미군이 남한 지역에서 정부 역할을 했던 걸 우리는 미 군정기라고 부릅니다. 미 군정기. 그래서 미군이 들어왔던 얘기죠. 미 군정은 안정적 통치를 이유로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친일 경찰들 원래 처벌해야 됐잖아. 맞죠? 일본군 떠났죠. 그럼 그때까지
친일하던 사람들은 되게 처벌하고 욕하고 벌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군은 이제까지 경찰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경찰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일 경찰과 관리를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빡치죠. 반발을 샀다. 자, 이때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혼란한 제주 사회를 이끌며 도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으며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활동을 주도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도 여기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되게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3.1절 발포 사건입니다. 자, 1947년 3월 1일 자, 3.1절 기념 집회를 했겠죠. 끝나고 시위대가 해산한 직후에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마경찰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말탄 경찰 얘기하는 거죠. 자, 기마경찰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난 군중들이 경찰을 쫓아갔고 응원경찰은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한다고 오해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제정신 아닌 거죠. 자, 응원경찰, 제주의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미군정이 제주에 파견한 다른 지역 출신 경찰을 의미한다. 응원경찰. 자, 3.1절, 이게 3.1절 발포 사건입니다. 이때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이렇게 일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죠. 자, 발포 사건 이후 도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미군정은 발포자를 처벌하지 않고 시위를 주도한 사람과 무고한 도민을 막 체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0일 총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미군정과 경찰의 항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미군정은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 붉은 섬, 쉽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욕한 거죠. 으로 규정하여 탄압했고 타지에서 들어온 구구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서청이라고 부릅니다. 단원들이 도민들에게 폭력을 엄청나게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서북청년은 뭐가냐면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주로 가입하여 활동한 단체인데 이들은 제주에서 도민을 수탈하거나 4.3 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돼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8년 3월 달에 자, 고문치사 사건, 고문하면서 죽여버린 거죠. 자, 조천중학교 2학년, 중학원 2학년 김용철이 유치된 지 이틀 만에 고문으로 희생당했다. 그 다음에 모슬포 지서에 유치 중이던 대정면에 살던 청년 양은아도 자, 경찰의 고문으로 희생당했다. 이게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고문받다가 죽은 거죠. 자,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이러던 와중에 자, 드디어 너무 열받은 이제 도민들이 자, 127쪽입니다. 자, 4.3 무장 봉기와 4.28 평화협상. 자, 48년은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자, 정부 수립과 남한만의 단독 석거를 두렸던 여러 갈등이 이어졌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48년 4월 3일, 자,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무장봉기가 발생했고 이게 4월 3일 무장봉기입니다. 자, 무장대는 경찰 및 우익 청년들의 횡포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지금 너무 빡세게, 너무 무섭게 공포 정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청들, 그 다음에 경찰들, 응원경찰. 자, 이런 아이들이 지금 너무 무서운 공포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자,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하지 말고 통일 정부 수립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자, 4.3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니까 자, 무장 봉기가 발생하자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러자 미 군정은 제주도 주둔에 있던 구연대에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 사람은 이 김달삼과 이제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김익렬, 그 다음에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 이 둘이서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72시간 이내 전투 중지, 점진적 무장 해제, 무장대 신변 보장 이것만 잘 됐으면 그 4.3 사건 때 엄청나게 큰 피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4.28 평화협상을 맺었는데 이게 오라리 방화 사건 불질러 버린 거죠. 자, 이게 불질러 버리니까 이게 협상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오라리 방어 사건이 오라리에 있는 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 집집마다 불을 지른 사건으로 과연 이 청년들은 누굴까? 당시 경찰과 미군은 무장대의 소행으로 보았으나 경비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경찰과 우익 청년이 벌인 사건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상 하기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1948년 5월 10일, 자, 정부 수립을 위한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총선이란 건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이니까 이때 국회의원을 10시 뽑았는데, 자, 제주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죠. 아까 단독 선거 반대했지? 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투표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50%가 넘지 못해서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가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미군정은 빠른 진압으로 6월 말에 재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그렇지만 실패를 했고, 자, 이후 수립된 정부, 여기가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들에게 무장대를 강력하게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구현대장이, 자, 우리 평화협상을 주도했던 김잉열이었지만, 바뀌었고요. 자, 새롭게 임명된 구현대장 송유찬은, 자, 그 역사적인, 그 유명한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 5km 이상 지역은 적성구역으로 간주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겠다라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촉토화 작전, 이거 촉토화라는 건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 와,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이란 건 보통 전쟁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근데 지금 그쵸, 제주에 계엄령 선포한 거죠. 한라산 금융역이 해제되는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 95%가 불타고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이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3만 명.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아마 3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10분의 1, 10%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4.3 사건의 아픔을 다룬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2021년에 이런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0쪽 가시면, 자, 그래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 무너지고 민주적 분위기가 형성되자, 자, 4.3 사건 진상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자 진상규명 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요. 전면 중단되기도 했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4.3 사건 당시 난리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이나 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북한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4.3 유가족들이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받는 연좌제 피해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즉 4.3 사건을 진상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현경의 소설 순이 삼촌이 1978년에 발표가 되면서 이게 물꼬를 텄던 진실을 향한 용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경 작가 나머지 분들도 다 4.3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제시했습니다. 화산도 이렇게 도막과 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러면 132쪽 가시면, 자,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200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나서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유족들의 뜻을 모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출범시켜 진상조사를 지원했고, 각계 노력으로 정부가 4.3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에 확정이 됐고, 이때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4.3 내용인데요. 교과서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페이지와 관련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최대한 길진 않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